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취업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준생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서류 합격이 잘 돼서 면접을 많이 봤는데요. 면접장에서만 가면 준비한 대로 말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해서 항상 면접에서 떨어져요. 선생님, 저는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나름 예상이나 기출 문제 뽑아서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고 이를 또 말하기 훈련도 나름 하고요. 그렇게 면접장에 갔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자신이 준비한 답변과 다른 답변을 해버리는 거죠. 자신이 준비한 답변과 전혀 다른 말을 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또 결과도 좋지 않았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 준비한 대로 말을 안 했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바로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답변의 방향성입니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행 갈 때 여러분, 와, 여행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떠나지 않으시죠. 네, 물론 발길 따라가는 여행이 재밌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해서 오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산 가야지, 제주도 가야지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여행을 갑니다. 그것처럼 여행을 갈 때도 목적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갈까, 경유지, 또 가서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또 그런 계획을 세운 여행이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도 아주 치밀하고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답변의 구조고 방향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부분, 그 다음 이러한 부분 이렇게 순서, 두서를 가지고 답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쓴 답변은 그 순간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멋있는 답변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해버리면 생각만큼 면접장에서 그 답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답을 해야 하니까 횡설수설하거나 전혀 준비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그냥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면접에서 횡설수설하지 않는 방법, 그 답변의 방향성,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횡설수설 언제 많이 하냐면 이 경험 질문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 경험 질문이 뭐냐면 우리 취준생분들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도전하여 성취한 경험 말해보세요. 또 예를 들면 리더십을 발휘해본 경험 있나요? 라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왜 이런 경험 질문은 유독 더 횡설수설하게 될까?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깁니다. 면접의 답변이 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취미가 뭡니까? 라든지 성격의 장점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비해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런 경험을 묻는다는 건 그야말로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언제적에 어떤 걸 했고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말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답변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겠죠. 배경 설명도 해야죠. 이 정도만 말하면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더 부연 설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답변의 길이가 더 장황해지고 횡설수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험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말 그대로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 지원자들은 어떤 면접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 때 항상 고려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의 인재상이죠. 내가 지원한 기업이 도전 정신도 원하고 협력도 원하고 창의성도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걸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의 방향성이 너무 산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 면접 답변을 만들 때는 욕심을 좀 덜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횡설수설할까? 또는 준비한 대로 답변을 왜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하셨을 텐데 이제
이 공식만 알면 답변 핵심 있고 간결하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 글자로 끝내겠습니다. 네, 상문행결. 네, 외우셨죠?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황, 문제, 행동, 결과입니다. 네. 자, 어떤 이 상황, 문제, 행동, 결과는 특히 경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쓸 때 답변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상황은 시기나 경험에 대한 배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시절 어떤 동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든지 또는 대학 시절 어떤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본인의 스토리에 대한 서두가 바로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나 이슈, 그리고 역할 등을 말하는데요. 시간이 촉박했다라든지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라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행동.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결과는 말 그대로 이 사건의 해결이겠죠. 예,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 문제, 행동, 결과 이 방향 중에 면접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5, 4, 3, 2, 1. 네, 맞습니다. 바로 행동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역량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상황이나 배경에 좀 더 설명을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는 장황한데 행동이나 결과는 굉장히 짧게 마무리해버리는 용두사미의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건 행동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 면접에 대한 답변 공식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답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정말 작성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행결, 이 구조를 가지고 저의 답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질문은 도전하여 성취한 경험입니다. 제가 한번 답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대학 시절 학교 대표로 도에서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벤처 사업까지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화를 하는데 수익 창출 부분이나 홍보 방안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직접 홍보 매체의 장단점을 분석하였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현직자분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효적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사업성을 인정받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답변 잘 들으셨나요? 네, 이 상문행결 그 구조에 잘 활용이 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답변과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고 이제 답변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면 누구나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 있고 간결한 답변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구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갑자기 면접관이 했을 때 그때 막 두서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 문제, 행동, 결과 순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구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훨씬 산만하지 않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설수설하지 않고 면접 잘 보는 방법, 경험 면접 답변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상문, 행, 결. 네, 바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아주 좋은 답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정보 유용했다면 아시죠?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